타고 운영하는 업체가 두산 백해, 여기 이제 듀티프리입니다. 중국 업체가 여행객이 저희랑 계약을 할 때 면세점 두 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1면세점은 롯데하고 신라 중에 하나 골라가고요. 제2면세점은 뭐 도가, 뭐 그다음에 하나 이런 거 중에 이제 골라서 가고, 그래서 면세점 두 개 가고, 4호면세점을 화장품 전문 면세점 하나, 인산 전문 면세점 하나, 그다음에 뭐 호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화 매장을 가나 봐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거기에 없는 걸 여기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여행업체가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걸 모르고 저희 편한 대로 세팅을 했는데 오니까 여행업체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데리고 올 수가 없다. 왜냐면 기존 업체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럼 니네가 세팅해라. 그래서 저희 있던 물건을 싹 빼버렸어요. 여기 꽉 찼었거든요. 저희가 한 15억 정도 물건이 있었는데 그 업체한테 다 빼주고 저희가 직접 사용할 물건도 한 4억 정도 됐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손실을 많이 입었죠. 그런 에러가 있었던 건데 이제 새로운 거는 저희가 이제 여행업체한테 일타 운영을 줬기 때문에 큰 에러는 없어요. 그 업체가 이제 두산에 한 달에 한 7만 명 정도를 공급해 주려는 거예요. 거기 이제 들렸던 멤버들이 절반 이상은 일로 온다고 하니까 이번 빵은 하지 않겠나 싶어요. 예. 그 여행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강원도의 그 하청 부산에서 인바운드 이용자가 하청이거든요. 미국 하청 유아청 이경환 청기성 모임 그 도와 관련된 어떻게 인바운드를 대학적인 지금 사업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그렇죠. 하우면세점은 어떻게 보면은 하우면세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을 끌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걸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회장님도 이제 여행업체한테 부탁을 맡긴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서 화장품 사업면세점 1위 업체가 천연착이라고 홍대 쪽에 있는 건데 한 800억 정도 해요. 여기서 한 달에 1년에 주차비만 딱지값으로만 물어주는 게 3억 정도 물어주는데 이 담 사장이 담진규라는 사장이거든요. 화교분인데 이분이 20년 영업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한 5년 전부터 터뜨린 거예요. 그만큼 이제 돈을 많이 들였는데 결국은 손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손님이 와야 그 다음에 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회장님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십니다. 저는 뭐 8층도 크기가 또 8층이 요거보다 50평 정도 두껍지 않습니다. 근데 8층에는 이제 비빔밥 체험장도 있고요. 커피숍도 있고요.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아, 네네네. 네네. 정말 찍으셨네요. 저희 쪽이요? 네. 여기가 보시면. 저기 왜 어떻게 들어왔지? 못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중요한 사업은 저희 RTB 들어오고 CCTV도 사실 쇼핑몰을 오픈하는 건 안 되죠. 이런 거 관련된 게 크게 아니라 모바일
자, 들어오십시오, 여기. 여기는 그 노월 중에 편한 여기는 저희 홍순빙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서 직접 촬영도 하고요. CCTV 여기서 서로 생중계로 연결도 하고요. 또 고객들이 오면 여기서 상품 중에 골라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 홈쇼핑 스토어를 싸게 팔기도 하고 여행입니다. 그런 장소입니다. 세팅하는 데도 꽤 저희들이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반갑습니다. 저는 저 RGB 그룹의 김승현입니다. 저희 RGB 그룹은 사실은 지금 현재 몇 개 회사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RGB를 처음 만든 건 2007년입니다. 제 방송국에 조그만 방송국 사장을 하고 나와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유통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유통사업을 했고요. 백화점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었어요. 카테고리 킬러라고 특별한 기능이나 특별한 디자인을 가지고 이런 제품만 파는 특화된 이태리에 가면 포르스포머라고 있는데 포르스포머의 한국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 시작했던 거는 이기진 미디어라는 회사를 통해서 드라마하고 영화, 그다음에 공연, 그다음에 일반 프로그램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만들었던 작품이 그 이민호 씨, 문채원 씨, 박보영 씨 등 탑스타를 오디션으로 뽑아갖고 만들어서 달려라 고등어라는 작품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엔터테인먼트 미디어는 그 자체로 돈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국내 드라마를 빛과 그림자 이외에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국내에서 드라마를 하든 뭐를 하든 빅히트가 나지 않으면 태양의 후예처럼 앞에서 남고 뒤로 가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이 중국에서 드라마, 영화, 일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무조건 손해볼 일은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산업을 앞장 세우고 밑에 두 개의 축을 갖고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세계적 삼성만한 큰 회사인 뉴스코퍼레이션이나 월트 디즈니나 바이오컴이나 뭐 예를 들면 타임워너나 시그램, 비방기 이런 소니 이런 회사들은 한쪽에는 부동산, 자산이 되는 부동산을 끼고 있고요. 또 한쪽에는 현금이 들어가는 유통을 통한 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키웠습니다. 엔터는 거기에 큰 역할을 하고요. 예를 들면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 요즘 미키마우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영화 팔아갖고 돈 버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디즈니랜드나 디즈니 월드 같은 데서 이 수수료 수입, 로열티 수입만 수십조를 버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 미키마우스나 관련된 제품 파는 유통을 통해서 수십조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상황을 보고서 미디어 엔터 회사를 먼저 시작했고요. 바로 이어서 유통회사를 시작했고요. 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RGB 스카이 호텔이라고 계속 뭐 TV나 신문 광고 보셨겠지만 호텔 운영이나 테마파크 공간 사업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면서 더불어 저희들이 면세점 사업을 하니까 여행사도 같이 해서 이렇게 저희 RGB 그룹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몇 개 회사가 더 있습니다. 물건 소싱하는 회사도 있고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회사의 유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 매장은 사실은 텍스프리 매장입니다. 국내로 보면 텍스프리는 면세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와서 가령 이런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이걸 사면 법이 1월 1일 날 바뀌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8%에서 10% 바로 세금 혜택을 드립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서 외국인에 한해서 법이 올해부터 바뀌어서 그 자리에서 됩니다. 근데 20만 원이 넘으면 공항에 가서 별도로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 텍스 리펀드를 받아야 되고요. 또 저희 매장의 특징은 저희는 오토 매장입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 뭐냐면 여기서 물건을 사서 우리 계산대에 와서 본인이 자기 휴대폰으로 아니면 우리 계산하는 점원이 PC로 수량이 많거나 부피가 크거나 귀찮으면 주문을 하면 수출 포장해서 특별 보세 구역을 통해서 집에 배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본인이 나 한국 관광 끝나고 3일, 4일 있다가 2시에 도착하는데 3시에 배달해줘야 하면 정확히 3시에 저희들이 집에 여기서 산 물건을 배달해줍니다. 이 어마어마한 혁명입니다. 중국은 요즘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오토가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직구 시장이었어요. 역직구. 알리바바 아시잖아요. 알리바바나 진동순이, 구메이처럼 중국의 경제를 끌어가고 있는 것들은 직구 시장입니다. 온라인 쇼핑이죠. 작년에 알리바바는 535조 원의 매출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국 물건이 100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직구 시장이 한풀 꺾이기 시작해요. 올해부터. 왜냐? 중국 정부가 O2O를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인들이 의심이 많아요. 매장에 와서 물건을 직접 보고 만지고 난 다음에 휴대폰으로 주문을 하고 집에서 기다려요. 이게 올해 중국 내 O2O 매장이 저희들 예상이 한 10만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이미 100만 개가 훨씬 넘었습니다. 연말쯤 되면 중국의 O2O 매장이 500만 개가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 일반 매장들이 장사가 안 돼요. 로드샵들이. 왜냐? 온라인에 비해서 가격차가 나는 거예요. 일반 매장은 정식 수입을 하게 되면 관세, 우리로 보면 부가세, 증치세, 소비세 내고 행무세, 우편세. 예를 들면 물류 마케팅 경험 가격이 2배가 되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보면 요즘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매장에 한국 제품이 없어요. 보통 비어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동안에는 있었어요. 따이공이라 그러죠. 밀수를 통해서 엄청 들어갔어요. 중국 정부가 작년 4월부터 따이공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물론 너무 따이공을 막아버리니까 경제가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씩 열어놨다 닫았다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전면 금지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결국은 로드샵들이, 백화점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게들이 전부 오토 매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새로운 트렌드가 생긴 거죠. 일반 사업자가 전국에 있는 매장들을 자기 가맹점으로 모아요. 그래서 거기는 전시 체험관을 쓰는 거예요. 고객이 오면 거기서 물건을 봐요.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본부에서 집에 배송을 해줘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데 저희하고 지난 5월에 계약한 상해에 있는 루이즈 인베스트라는 곳은 이미 매장 20만 개를 전국에 확보를 했어요. 이미 오프라인 매장.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혁명이 좀 일어나는 중이에요. 알리바바가 같은 직구가 성장했듯이 O2O가 성장하는데 중국 정부는 O2O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알리바바 내 국제 팀원, 국제 내에 한국성을 해봤던 회사예요. 실패했어요. 왜냐? 저희들이 겁없이 던졌어요. 갔다 마인을 소개받아갖고 한국성을 따왔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알리바바 내에 3년 전에 220만 개의 제품이 팔리고 있었는데 우리 매장까지, 우리 한국성까지 들어와 보지를 못해요. 홍보 마케팅가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티몰 대문에 배너 광고가 있어요. 그거에 광고를 하면 클릭하면은 연동되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클릭별로 돈을 받거든요. 광고비를 하루에 8천만 원 이상이 나와요. 한 달에 광고비만 30억이 나와요. 그 다음에 검색어가 있잖아요. 검색어는 실시간으로 경매로 사와야 돼요. 직원이 그죠. 그러면 운영비, CS센터 운영비 다 한 달에 월수입 깨지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물류는 어떻게 되고 중국의 관세 구조는 어떻게 되고 택배는 어떻게 되고 또 이 시스템을 배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에 제가 이제 17년째 중국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중국에 저와 인연이 있는 좋은 친구들이 저한테 제안했던 게 O2O였어요. 앞으로 중국은 O2O가 발전한다. 왜냐? 온라인은요 결제를 해요. 고객이 중국에 있는 고객이든 한국에 있는 고객, 미국에 있는 고객 결제가 한국에 잡혀요. 한국에서 결제를 한 다음에 정산을 한 다음에 수수료 5% 정도, 3%든 5%든 계약된 대로 알리바바든 진동에 보내주는 거예요. 중국 애들은요 자기네 나라에서 결제가 잡히면 세금을 전체에 대해서 내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직구들이 이렇게 왔던 거예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친 팔짝들 놓으시죠. 중국 내에 매출이 안 돼요. 세금도 매출이 안 돼요. O2O는요 여기서 결제를 해도 우리 광채국제, 충칭에 있는 광채그룹의 광채국제 결제가 됩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정산한 다음에 자기들 수수료 띄고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전액을 5% 띄고. 이게 차이예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O2O를 지원하고 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중국이 작년에 증시 폭락했잖아요. 세계 경제가 힘들었어요. 그 이유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중국은 그동안 8%대 고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재작년에 7%, 작년에 6.5%로 내려왔어요. 올해 목표가 6.5인데 6.5%가 안 될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수 창출에 실패한 거예요.
중국인들이 중국 제품을 안 사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분유에서 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재팬 이런 걸 선호해요. 중국으로는 심각한 상황이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는 내수 창출을 위해서 O2O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월 8일 날 중국 정부가 지난번 양회가 열렸는데 양회 때 발표를 몇 가지 했어요. 그 다음에 4월 8일 날 갑자기 기습적으로 특별히 조치했어요. 뭐냐면 그동안 온라인 직구는요 관세 증치세를 안 냈어요. 소비세도 없었어요. 오로지 행우세, 우편세만 냈어요. EMS로 가니까. 근데 관세 증치세 17%부터 소비세를 다 물렸어요. 다 물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위생허가 다 받아야 된다고 규정을 정했어요. 근데 위생허가는 너무 혼란이 와버리니까 1년 유예 조치를 5월 달에 다시 했어요. 그래서 내년 5월 13일까지 위생허가는 안 받아도 돼요. 근데 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제품별로 저희한테 다 공문이 왔는데 싼 것은 30한 2~3%가 늘어난 거고요. 귀금속이나 색조 화장품이라는 이런 것들은 관세가 비싸거든요. 72%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에 물류 비용이나 기타 합치면 자 이제는 로드샵과 직구의 가격이 거의 비슷해져가는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O2O는요 아직까지는 규제가 없었어요. 근데 알리바바, 진동, 순위 얘네들이 공룡이잖아요. 시비를 걸었어요. 중국 정부에. 왜 O2O는 봐주고 우리만 규제하냐. 그래서 규제 조치가 일부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평균 11.9%의 전체적인 세금을 내고 통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구에 비해서 20% 이상, 많게는 50%까지 세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O2O가 이제 대세가 됐는데 저희가 2년 반 전에 중국 정부가 특별보세구역을 6개를 만들었어요. 왜냐? 내수 창출을 위한 방법이었어요. 중국은 특별보세구역이 있고요, 보세구역이 있고 자유무역구역이 있고 경제특구가 있습니다. 다 관세가 좀 다른데 특별보세구역은 수출과 수입의 관세, 증치세를 다 면제해주는 정책이었어요. 왜냐? 중국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었는데 그래갖고 시범사업을 2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긴 작년 8월 15일 날 특별보세구역을 6개에서 10개로 늘리면서 완전히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하남성 정주에 있는 보세국시를 시범사업자로 해서 시작을 했어요. 저희들은 국제오토의 시범사업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10일 날 저희들이 제주도에 무리하게 일단 오픈을 했어요. 세계 최초로 국제오토 매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연도에.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남성 정주에 있는 보세국제가 회사 규모도 작고요. 경험도 없다 보니까 IT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국제오토 이 결제 시스템을 못 맞추는 거예요. 저희하고. 통관, 물류 이게 전부 이 시스템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12월 말에 피눈물을 흘려서 저희들이 일단 내부 수리 중하고 잠시 닫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준비한 거예요. 파트너를 바뀌었잖아요. 이제 다 풀렸으니까. 큰 도시, 세계 1위 도시죠. 충칭, 중경의 광채그룹에 광채국제하고 다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정리해서 여기를 오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오픈 상태로 저희들이 유지를 하면서 계속 시스템을 완벽하게 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제 오토 시스템을 갖춘 회사는 저희 RG뿐이 없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려면 중소기업은 2~3년, 대기업도 돈을 조달해서도 1년 내에 못 만든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왜냐? 비안 등록부터 굉장히 복잡한 허들들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토 매장을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 이번 추석 지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고통이 있었어요. 여행사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인두세 달라, 수수료 높여달라, 디파짓 해달라, 가이드피 달라. 그 고통을 겪으면서 싸워오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아까처럼 여행사들하고 같이 조인해서 위탁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까지 MD를 다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새로 이제 출범하는데 아마 여행객들이 꽤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아직은 비밀사항인데 중국 노년기금이 고용창출 때문에 노년인들 앞으로 중장년인들의 교육 차원에서 한국에 의료 체험, 의료 교육, 관광 목록으로 100만 명을 연간 보내는 걸로 최근에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업 파트너가 저희 회사가 돼 있어요. 저희 매장에는 무조건 내년부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오게 돼 있으니까요. 보통 저희들이 BP가 연간 10만 명이 와도 수익이 꽤 남습니다. 매출액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으로 저희 파트너들이 데려오는 이후에
여기 기본적으로 모든 중국 여행객은 동대문에 2시간 동안 프리 여행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도 프리입니다. DDP가 보면 아세요. 사람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또 저녁 때 보면 밤에. 이게 그런 FIT라고 그러거든요. 그 FIT까지 올라오고 또 이 매장 자체가 이제 8월 15일 날 밑에가 완전히 오픈했는데 봄에거든요. 밤에 바글바글합니다. 요만한 매장 안에서 매출이 1억씩 나옵니다. 이 손님들까지 우리가 위로 올려서 이벤트 프로모션이 잘 되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저희 매장이 활성화될 걸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제 동대문을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이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엔터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첫 번째가 이 CCTV 몰입니다. 그 CCTV는 중국 국영방송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저희들이 알리바바 티몰레 국제관내 한국성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느낀 게 있어요. 제가 물건들을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갖다 주고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 내가 물건을 팔 수 있는 플랫폼을 내가 갖지 못하면 결국은 남 좋은 일을 시킵니다. 중국 애들 좋은 일을 시키고 한국에 또 업체 좋은 일을 시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으면 뭐예요? 물건 팔 데가 없는. 예를 들면 그래요. 저희들이 CCTV 몰에 지금 10,000개가 넘는 한국 제품을 올려놨어요. 우리가 3만 개가 넘는 한국 제품을 소싱해서 갖고 있어요. 이제. 근데 10,000개 정도로 오픈하면서 올렸어요. 8월 8일 8시 8분에 저희들이 정식 오픈을 했어요. 그동안 준비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10,000개 올려봐야 소용없어요. 그 중에 팔리는 물건은 중국인이 선호하는 물건 한 100개 정도예요. 그 안에 10개 정도가 잘 팔려요. 그리고 그 중에 한두 개가 히트가 나요. 하나가 히트 나오면 조단위의 매출이 나옵니다. 마이와 작품 작년에 보셨잖아요. 허브데이 생리대 보셨잖아요. 하나가 터지면 그렇게 터지는 것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CCTV는 어떤 상황에서 발전이 됐냐면요. 2년 전쯤에 시진핑 주석이 부패 전략을 했어요.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패 전략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요. 국영기업체, 주요 국영기업체 오너들을 다 부릅니다.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 우리가 시장경제를 택한 지가 어쨌는데 아직도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고, 국영기업들은 돈이 아까 제가 나온 전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이제 더 이상 중앙정부가 지원 못해. 너희들 뒤져보니까 전부 부패 덩어리. 이제부터 너희들끼리 먹고 살기 찾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구로 오리고 이런 데 부동산에 나서요. 자, 북경대학도 사업을 합니다. 중국에. 인민일보도 사업을 하고. 근데 CCTV는 그때 가만히 들여다보죠. 직구시장을 봤더니 온라인 시장이 있네? 왜냐? CCTV.com이 지금 현재 가입자 수가 8억 명이에요. 알리바바 가입자가 5억 3천만 명 정도입니다. 작년에 535조 매출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온라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재미사업, 살살. 그래서 2년 정도를 이 친구들이 살살살 시스템 만들면서 시장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작년 연말에 자신이 생긴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CCTV.com이 무슨 짓을 하냐면 가장 중국인들한테 인기 있고 중국인이 좋아하는 한국 상품을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한국관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딩, 공개 2차를 준비했는데 마침 그날 제가 준비가 있었어요. 이거 얘기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으로 제가 이 드라마 우리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건강 프로그램으로. 그거 논의하는데 그 자리에 청경리까지 다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야? 나 옛날에 백화점도 유통사업 하는데 나 줘 해갖고 우여곡절부터 제가 뺏어왔어요. 그래서 2월 1일날 MOA 맺고 5월 제가 3월 25일날 정식 계약, 거점 계약하고요. 4월 9일날 중국 언론을 전부 모아놓고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비를 거쳐서 8월 8일 8시 8분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페이지는 꾸며져 있고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드가 왔어요. 8월 8일날 저희들이 8시 8분에 정확히 오픈을 했는데 중국 측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왔어요. 사드 때문에 지금 한중 관계가 긴장 관계이다 보니까 오픈을 하되 저희들이 이벤트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거든요. 50% 세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RGB 호텔의 1년 추수권, 그리고 탑스타 송중기하고 한 명 뽑아서 연말에 같이 밥 먹는 자리, 팬미팅, 뭐 별걸 다 만들고 있어요. 한 번, 왜냐면 8억 명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저희들 예상이, 때리고 중국 애들 예상이 하루에 5천만 명은 들어올 걸로 예상하더라고요. 들어와야 물건을 보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사드 때문에 오픈 프로모션 이벤트 이런 거는 조금만 미뤄주십시오. 왜냐면 타겟트가 됩니다. 또 국영방송이라. 그래서 이 오픈 프로모션을 잠깐 미뤘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입장이 좀 딸려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미뤄놓은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일부 제품만 현재 저희들은 가 있어요. 왜냐? 이거는 화진 방식이라고 그래요. 과경인데요. 국제 무역이에요. 그러니까 CCTV몰은 온라인 직구와 O2의 중간 단계예요. 지금 저희들은요 72시간 내에 고객이 주문하면 고객이 집에 배달이 됩니다. 중국 규정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페널티를 줘요. 그러면 여기서 보내면 안 돼요. 지금 사드 이후에 통관하는데 일주일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일주일 뭐 보름 한 달씩 걸려요. 이게 정확하게 적용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물건을 중국 보세 창고,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보세 창고에 갖다 놓고 여기서 주민들을 바로 배송하는 방식을 갖고 있어요. 물론 잘 팔리는 물건 위주로 갖다 놓고 잘 안 팔리는 물건은 조금 갖다 놓고 우리 김포 창고에 갖다 놓고 늦으면 항공으로 배송하고 시스템을 다 갖고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CCTV몰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CCTV몰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위챗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위챗에 들어가면 흔들기라는 게 있어요. 흔들기 서비스. 혹시 위챗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 안에서 흔들기를 들어가면 이걸 흔들면 전 세계에 있는 제 친구를 찾아줘요. 바로. 근데 4월 9일날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지금 4,453km에 있는 내 친구가 나왔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4월 9일날 전 언론을 앉혀놓고 대형화면 앞에서 CCTV 앵커가 사업 설명회를 하는데 조인식하면서 중국이 준비한 게 흔들기 이벤트인데 이 위챗 시스템을 이용해서 중국이 뭘 만들었냐면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요. 방송 나가는데 갑자기 자막이 떠요. 지금은 흔들기 이벤트 시간입니다. 흔들어 주세요. 일찍 흔드는 거예요. 그럼요. 제 휴대폰에 바로 CCTV 몰이 떠요. 그리고 오늘의 이벤트 상품이 딱 떠요. 바로 주문이 가능해요. 그리고 한 사람 뽑아요. 같이 흔드는 사람 중에. 그 이벤트 중에. 정기금을 줘요. 근데 그날 1,100만 원을 티벳에 있는 사람이 받아갔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름 동안 시범 사업을 흔들어 봤어요. 흔들게 했는데 200억 페이지도 이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있죠. CCTV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 깡패잖아요. 자기들이 심의하고 허가 내주는 기관이잖아요. 중국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방송위원회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중국에 CCTV 말고도 훈안TV, 절강TV, 충충TV 소위 시청률 높은 60개 채널을 다 묶은 거예요. 이거 동시에 60개 채널의 밑에 하단에 이 자막이 나와요. 동시에 흔드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저희들이 엄청나게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는 일단은 공짜로 2천만 페이지에 대해서 받아놨어요. 그래서 주력 상품들을 잘 팔릴 상품들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정해서 100만 건씩, 200만 건씩 계속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좋으면 계속 저희들이 이제 싼 가격에 구매해서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위챗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고요. 연합 발표라는 거는 뭐냐면 CCTV는 인터넷에도 허가기관이에요. 심의기관이에요. 깡패, 공룡,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CCTV가 바이두부터 주메이부터 중국에 잘 나가는 인터넷이나 뭐를 다 묶고 있어요. 20개 정도. 그래서 동시에 신상품을 발표하면 CCTV.com뿐만 아니라 CCTV몰뿐만 아니라 전체 일제히 이게 링크돼서 다 공개되는 시스템이에요. 또 하나는 인터뷰 방송을 저희가 5회 방송 확보했는데 CCTV 자회사 중에 CNTV라고 있어요. IPTV 쪽에 가입자가 2억 한 5천만 명 3억 되는데 여기에 성공지대 같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기업의 오너나 관계자가 나와서 그래서 저희 주력 상품을 소개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5개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분짜리인데 3개를 중에서 15분씩 해서 3명씩 나가는 걸로 해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지금 던졌어요. 야, 중국 국영TV에 우리 방송, 우리 오너가 나와서 우리가 방송, 우리 상품이 다 소개됐어. 이거 PR하면요. 이 효과가 너무 크니까 이거 서로 하겠다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난리가 나 있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정도죠.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1억 명, 2억 명, 3억 명. 그리고 그 중에 한국당 방문에 잡아서 2만 5천 명 정도가 하루에 물건을 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도 하루에 걔네 돈으로 100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 2만 원입니다. 가장 저렴한 걸 보수적으로 잡았더니 이게 매출이 너무 크면 안 믿잖아요. 최소한을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우리 1차 15% 정도를 보수적으로 보통 저희들 수익률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근데 15%만 잡아도 연간 수익이 이 정도 떨어지는 그런 구조가 나올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저희들이 하는 게 플랫폼을 장악한다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온라인 직구 뭐를 CCTV와 함께 합니다. 물론 진동도 있고 다른 데도 저희하고 같이 하는 데가 있어요. 계약은 돼 있어요. 거기도 같이 합니다만 파괴력이 떨어져요. 좀. 자, 여기입니다. 여기 오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토모를 한다고. 자, 국제 오토는 알지가 제가 이 중국 논영기금하고 특별한 관계가 좀 있었어요. 오랜 세월 17년을 중국을 다니면서. 근데 중국에는 민정부 산하에 사회복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복리기금은 우리를 치면 국민연금에 뭐 다 논영기금과 분여기금과 장애인기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논영기금은 현재 충성도 높고 회원이 2억 3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가족 회원을 합치면 5억 명 정도 되는데 처음에 논영기금하고 협상은 이것 한국에 관광에 보내는 걸 협의를 하러 왔는데 우리 매장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재밌는 걸 준비 중이었던 거예요. 중국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중국 가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가서 총경리급을 만나면 사장급을 만나면 전부 80년 아들 세대, 딸 세대한테 넘겨준 거예요. 대권. 중국은 왜냐면 자제를 하나뿐이 못했잖아요. 그동안 정책적으로. 두 번째, 아버지 세대가 돈 먹을 때 부패하게 전전하면서 아버지 다 총경리급이 되고 오너가 됐어요. 국가기관도 마찬가지. 두 번째, 부패의 전쟁을 했어요. CCTV만요 작년에 부장급 이상만 700명이 옷을 벗었어요. 부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급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이링 시대 80년대생들 30대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훨씬 빨라요. 훨씬 똑똑해요. 만만리 옛날 얘기예요. 저만 가도 연갑치는 거 같은데 그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 고민이 시작했어요. 고령화 됐잖아요. 거기다 40대 중반 이상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용 창출 차원에서 국가기관이 나서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논영기금이 진행하는 게 바로 온라인이에요. 오프라인 매장을 전동에 만들어서 점장과 점원들을 일단 고용을 창출하고 온라인 매장을 만들어서 고용을 창출한다는 전략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1차 30만 명의 논영기금, 중장년 인구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텐노몰이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자회사입니다. 근데 오토 매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안에 감춰져 있는 총책임자가 우리 매장에서 바로 중국과 오토가 연결되는 걸 본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는 주겠다. 오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통 도와만 주신다면 하다가 우리하고 오랜 관계도 있죠. 저하고 거기다 우리가 실력을 좀 보여줬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갖고는 돈이 많잖아요. 여기. 왜냐면 이 시스템이라는 게 물건이 가면 위치 추적도 돼야 되고요. 사후 서비스도 돼야 되고요. 결제, 리체페이, 알리페이, 카드 다 돼야 되고요. 통관 시스템 다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기한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품 능력. 그 다음에 위생허가 문제. 종합되어 있는데 이거 못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갖고 얘네들이 이 시스템을 얘네들이 이 가안으로 만들어 왔는데 이게 9월 30일 날 오픈입니다. 10월 1일부터 일단 우리가 오픈을 하는데 얘네가 처음 시작이 요번에는 300개 매장으로 시작합니다. 12월 말까지 매장이 500개가 되고 내년 8월에 2,000개, 그 다음에 2년 내에 2만 개, 그 다음에 5년 내에 10만 개 매장으로 늘어납니다. 걔네들이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이 사업을 같이 하면서 오프라인에도 매장이 늘어나는데 재밌는 거는 저희들이 이미 이 인테리어하고 MD를 다 디자인하고 BICI 다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몰 이름은 텐도를 뺐어요. 초기에 중국 이름이 들어가면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갖고 얘네들이 뭘 봤냐면요. 이거 시작은 공무원 연금 매장 기억하세요?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이 가면 싸게 팔잖아요. 삼성 폐쇄몰을 본 거예요. 삼성그룹하고 들어가서 폐쇄몰들 싸게 팔잖아요. 직원들하고 가족들한테. 나머지는 복지비용에서 도와주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나 10% 딴 데보다 싸게 팔고 대신 복지비용으로 해결을 해줍니다. 이게 중국의 미래 전략 중에 하나인데 저희하고 인연이 닿았어요. 그래서 이 매장은요 RGB 오토몰로 나갑니다. 그리고 독점권이 있어요. 미국 물건이든 중국 물건이든 독일 물건이든 말레이시아 물건이든 일본 물건이든 RGB를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래 사업이고요. 현재 가장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이 오토몰입니다. 지난 저희 7월 4일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실무적인 미팅 다 끝냈고 기술 검토 마지막 거치고 있어서 9월 30일날 일단 1차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게 3년 정도 내에 제 생각에는 5만 개를 넘어가면 회원수가 2억 3천 명인데 가족 회원까지 하면 5억 명이거든요. 충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광고 효과, 마케팅 효과만 물건 구매 이런 데서 저희들이 신기록을 한번 세워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10만 개 됐을 때, 2만 개 때도 저희들이 너무 이게 매출이 많으면 투자자들이 이럴 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일평균 저희들이 1인당 2만원 산다고 보고 평균 주문액 뭐 이렇게 따져서 저희들이 만들어 봤는데요. 엄청 보수적으로 봤으니까 그냥 보시기만 하십시오. 다음 저희들이 세 번째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직구 오토를 했어요. 오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중간 단계예요. 자, 이제 오프라인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그동안 중국에서 지금 엄청 많은 제안을 받아갖고 엄청나게 많은 계약을 했어요. 북경공항옆에 천추보세구역 계약도 했죠. 언론에 다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G20이 열렸던 바로 건너편에 있는 우리 코엑스 같은 천성에 저희 계약했죠. 그 다음에 중국 충칭의 시내 한가운데 있는 몰 계약했죠. 그 다음에 백두산 앞에, 백두산 입구에 보세 판매점, 연길, 그 다음에 대련, 뭐 이렇게 갖고 저희하고 계약하거나 협약 맺거나 한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가서 해보니까 한국 사람이나 한국 기업이 직접 중국에 가서 장사한다? 운영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중국 애들이요. 만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장사가 안 돼도 쫓겨나고 잘 돼도 뺏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을 바꿨어요. 체력도 약하고 여력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물건 소싱하는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유보시키고 좀 뒤로 밀어놓고요. 딱 하나, 면세 사업만 합니다. 국내는 더 이상 면세 사업이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 가뜩이나 과당 경쟁 시대에 작년에 5개 듀티프리 면세점을 허가했어요. 또 공항에, 항만에 어마어마하게 면세점이 늘어났어요. 인천공항 가보세요. 면세점이 몇 개입니까 그 안에. 이 과당 경제 속에 관광객은 한정돼 있는데 한계가 왔는데 요번에 또 6개를 또 오픈해요. 우리도 할 수 없이 대그룹 하나랑 컨소시엄으로 요번에 같이 들어갑니다. 왜냐? 우리는 면세면허가 필요해서. 요번에 같이 신청이 들어가서 12월 4일날 저희 면세면허가 나올 예정인데요. 이 사업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한국보다는 중국 면세점 시장을 두들겨 봤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일을 했어요. 그동안 롯데나 신세계 이런 기업들이 10년을 넘게 들이려도 안 됐는데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난 중국은 지금 면세점 시장을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에요. 왜냐?
5월 지난 양회 때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어요. 작년에 중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물건 구매한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222조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이게요. 영수증 있는 것만이에요. 실제로는 300조 이상을 구매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물건 안 사고 외외에서 물건 사니까 중국 정부 돌아버렸죠. 이걸 어떻게 막느냐의 게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작년 10월에 시범사업하고 1월에 시작했는데 외국에서 관광객이 5천 위안 이상 물건을 사갖고 오면 공항에서 중과세를 물건을 압수합니다. 정책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은 기습적으로 해요. 근데 앞으로 아마 완전히 통제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중국 정부가 무슨 짓이냐. 중국 정부인들이 이제 시비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를 치면 신세계 백화점이죠. 왕푸징 백화점에서도 짝퉁을 파는데 우리가 안정되게 진품을 어디 가서 사는 얘기냐. 그래서 중국 정부가 꺼내놓죠. 그래서 중국 내 면세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다. 그래갖고 중국은 면세 사업자가 지금 하나예요. 차이나 듀티프리, 중국 면세 집단 CDF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국경공항과 상해공항, 선라이즈나 H&DF, 하이난 면세 집단이 있어요. 근데 CDF가 WTO의 위배 사항이에요. 왜냐면 면세 사업이 독점이잖아요. 최근에 CDF가 국영기업하고 합병을 했어요. 이걸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H&DF, 하이난 면세 집단을 별도로 띄워서 지금 육성하고 있어요. 물론 대주주는 CDF예요. 그래서 복수 구조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중국은. 여담으로 말씀드려요. 근데 CDF 자체가 그러면서 최근 중국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3월에. 중국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어요. 입국장 면세점을 만들고 있어요. 자, 기억해 보세요. 전 세계 모든 면세점은 출국장이 있습니다. 입국장이 면세점을 둔다는 거예요. 외국 나가서 물건 사오지 말고 들어오면서 여기 다 있어. 여기서 사. 그러면 이거는 무제한 살 수 있고 안 뺐으니까 세금도 안 내고. 무서운 놈들 아니에요? 근데 중국 자국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이죠. 두 번째, 곧 발표합니다만 10월 11월쯤 하이난은 안산지구를 시작으로 해서 시범사업하고 난 다음에 중국 주요 관광지가 A급 관광지, 5A급 관광지가 66개가 있어요. 그 중에 38개를 극비리에 선정하고 있는데 관광지에 내국인도 출입하고 외국인이 살 수 있는 듀티프리를 시내 면세점을 허가를 검토하고 있어요. 극비리에. 저희는 이제 미리 중국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계속 들으니까 정보를 주는데 그래서 제가 면세사업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면 중국 면세점 한번 가보세요. 물건 못 사요. 형편없어서. 중국이 여태까지 공항 면세점 어디나 어떻게 돼 있냐면 브랜드 위주로 돼 있어요. 샤넬이다, 구찌다. 자, 제가 제안했어요. 국가별 면세점을 넣어라. 고가 말고 고가 바로 밑에 생활관 위주로 그래서 한국관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세계 최대 면세점입니다. 하이난도에 있는 사냐에 있는 축구장 10개 그게 세계 최대 매출 1위의 면세점인데요. 여기에 한국관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딜이 시작돼서 여러 가지 계획하에 저희들이 면세 사업을 시작하기로 돼서 지난 5월 27일 날 저희들이 여기하고 일단 1차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본계약서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부에 검토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빠르면 저희들이 면세 면허가 나오는 12월 4일 나오고 12월 중순부터 국내 4대 그룹에 들어가는 회사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계 1위의 면세점이 현재 스위스 듀프리예요. 이 회사는 세계 면세점 시장의 한 40%를 갖고 있습니다. 1,500개 정도의 면세점을 전 세계에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아시아 시장에서는 맥을 못 쳤어요. 그동안. 근데 이 회사로부터 저희가 자금 때문에 혼자는 못해요. 같이 컨소시엄으로 일을 하자고 제안이 가서 그동안 미팅만 벌써 한 7, 8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슬기롭게 정리가 돼서 중국 내에 저희들이 최초로 한국 기업 최초로 아마 면세점을 한국관을 운영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매출 구조나 이런 것들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으니까요. 너무 심하게 보지 마시고 50개 매장했더니 매출이 1조가 넘어가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현재 매출이 이 정도 이상 나옵니다. 사실은 면세점들이. 그리고 중국인들이 재밌는 거는 제가 하이난으로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비수기인데 하이난의 사냐 면세점 같은 경우에 그동안 하이난 면세점은 중국 정부가 내국인 출입을 1년에 2번으로 제한했어요. 한 번에 4,000위안까지 살 수 있어요. 80만 원까지. 근데요, 올해 양회 이후에
코드를 없앴어요. 무제한 출입할 수 있도록 없애버렸어요. 중국 정부의 고육 주책이에요. 외국에서 하도 물건을 사오니까 내수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일차 그렇게 해서 면세 사업을 늘려나가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이제 방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목숨 걸고 해서 지금 잘 진행돼서 곧 계약하게 되면 아마 좋은 성과가 곧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오토 및 하기 위해서 동대문에 사실은 매장을 지금 요걸 갖고 있고요. 제주 매장은 저희들이 올해 체력을 길러서 내년에 다시 오픈할 예정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하고 이제 MOU가 맺어야 되는 인천 매장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 매장은 저희들이 인천관광공사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내 트렌지 손님, 환승 손님이 1000만을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1000만이 넘는다고 봐요, 실제로는. 이 1000만 여행객이 오면 저희들이 노력을 했어요. 정부하고 기부하고 정말 인천시하고 같이 시장하고.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3년 전에 송영길 시장 있을 때 관광객이 한국에 오면 8시간 밖에 나올 수 있게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우리 정부가. 트렌지 손님이 강황 내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근데 지금 올해 바뀌었습니다. 72시간으로. 3일 동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인천공항에 오든 밖으로 트랜지트에서 나왔다가 노비자로 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냥 나와서 불법 체류되는 사람 생기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떤 짓을 하냐면 공항에서 가이드 안내받아서 버스 타고 와서 내려서 가이드와 함께 있다가 다시 모여서 들어가는, 다시 공항,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리는 곳이 인천 송도의 투모로우시티예요. SK건설이, SK컨소지엄이 지었는데 그다음 문제가 많다가 작년에 대법원 판결하고 지금 마지막 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하고 인천시하고 인천도시공사 경제측이 마지막 협상 끝내고 있는데 거기에 2,000평이 국제 오토 매장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보수업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우선 협상 대상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 하는데 또 여기처럼 한 30억에서 40억 들어가니까 체력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일단 킵만 하고 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사업이 활성화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것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통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 외벽 같은 경우에는 추석 때 오픈하면서 싹 저희 걸로 다 바꿀 예정이고요. 다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중국 관광객 잠깐 자료를 보면 작년에 전체 관광객의 47%가 중국 관광객이었어요. 한 547만 명이었어요. 올해는 한 중국 관광객이 650만 정도 보고요. 그래서 중국을 상대하지 않으면 이제 미래는 없다. 이런 개념들이 있고요. 여성 관광객은 훨씬 더 많습니다. 중국이. 그리고 1인당 오면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중국 관광객은 266만 원을 쓰니까 중국 관광객들의 소비력이 훨씬 높은 거죠. 그리고 주로 대부분이 중국 관광객은 쇼핑을 위해서 한국에 옵니다. 80% 가까이가 쇼핑 때문에 한국에 와요. 일본 관광객은 좀 달라요. 먹으러 오는 사람이 72%예요.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을 상대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관광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요. 현재 동대문의 상권은 12조 원 정도로 봅니다.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한 710만 명이 동대문을 다녀갔어요. 그리고 중국인 면세점 매출이 한 2조 가까이 나왔었고요. 동대문은 무조건 중국인, 명동과 더불어 중국인이 가장 많이 찾고 가장 많이 먹는 그런 장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역시 아직까지는 화장품이고요. 그 다음에 가방류, 시계 이렇게 가는데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자파와 유아용품이 치고 올라왔어요. 올해 연말에 가면 화장품 다음에 2위 순위는 바뀔 거로 보고요. 중국 내 저희들이 수출하는데 물량이 가장 많이 지금 주문이 들어오는 것은 유아용품입니다. 중국이 자녀 하나에서 둘로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유아용품이나 이쪽 수입이 많이 늘어서 저희한테 이따가 주문서랑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올해 동대문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으면 120억 정도 잡아놨는데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것 같고 내년도부터는 관광객이 확 늘어나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물건도 아까처럼 여러 곳에 중국의 백화점이나 거상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의 거상들은 다 저희 회사, 저희 방에 한 번씩 다 와봤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도 얼마 전에 중국의 거상이 왔는데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그분이 우리 회사로 왔었어요. 왜냐? 오토가 되기 때문에. 오토가 된다는 얘기는 다른 데보다
물건을 수출하고 있는 포스코 대우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데도 물건을 싸게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온주상에 초상부로 다 저희하고 미팅을 한 번씩 다 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문제는 있어요. 왜냐? 따이공 밀수로 들어간 제품이 중국에 있는 제품하고 우리가 정상 통관한 거하고 가격 차이가 우리가 조금은 더 비싸요. 우리는 마케팅 비용도 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밀수 따이공이 내년부터는 완전히 막힌다고 보면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아마 중국의 물건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회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출 물량도 지금보다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저희들 관리비 뭐 소유예산이니까 나중에 따로 자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일을 합니다. RGB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홀딩 개념으로 인해서 면세점 사업과 중국 사업, 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GB 플러스라는 회사는 저희 드라마, 영화, 공연, 그 다음에 이런 엔터 미디어 사업을 하고 있고요. RGB 인터내셔널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공간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RGB 스카이 호텔은 아까 위에서 보셨지만 8월 1일 날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짓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그리고 저희들이 케이블로 스키를 타고 하는 케이블 워터파크를 좀 영종도에 협상해서 좀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주택입니다. 컨테이너나 건목재로 만드는 이동되는 공해가 1%도 안 나오는 디자인도 1% 모듈하우스 사업을 좀 중국에 저희들이 수출하고 조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크게 저희 회사가 세 가지 사업을 세 개 회사가 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주축은 유통사업을 하는 RGB 글로벌입니다. 엔터와 미디어는 여기에 서비스 지원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엔터 미디어를 제가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유통사업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냐면 얘 하나만 딱 좀 끝낼게요. 왜 미디어 사업이 중요하냐면요. 홍보 마케팅이 마지막 결판을 내줘요. 우리가 플랫폼 갖고 있어요. 팔 수 있는 털을 갖고 있어요. 제품 좋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대중들한테 소비자한테 이거를 피하라고 알리는 거잖아요.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미디어예요. 근데 미디어 중에서도 영화, 드라마 같은 콘텐츠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중국하고 축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뭐냐면 저희들은 미리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시나리오를 다 짭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로도 돈을 남겨요. 좀 크게는 안 남기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유통사업을 풀로 밀어주는 게임이에요. 뭐냐면 작년에 제가 중국을 갔는데 밤에 호텔에 들어와서 누워서 뉴스를 중국 CCTV 뉴스를 보는데 시진핑 주석이 울그락불그락 왔어요. 울그락불그락.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축구 선수들이 고개 푹 숙이고 운동장을 나가요. 그날 중국이 월드컵 예선, 올림픽 예선에 최종 떨어진 날이에요. 그리고 축구 굴기란 자막이 나가더라고요. 놀래서 돌아왔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관계해서 같이 마케팅을 도와준 박지성 파운데이션에 박지성이를 불렀어요. 빨리 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갔다 와라. 이러이러한 거 가서 해결할 수 있니? 그래 갔다 왔어요. 해결하고 왔어요. 박지성이가. 그래서 저희들이 축구 프로그램을 중국에 제안했어요. 뭐냐면 중국 전역에서 축구 유망주를 뽑아요. 뽑아서 한 4팀 정도 뽑아요. 그래서 계속 연습시키고 대결시키면서 마지막에 11명을 뽑는 그런 구조인데 뭐냐면 마지막 심사할 때 이렇게 쭉 앉아있으면 가운데 박지성이 앉고요. 왼쪽에 메뉴에서 한 사람이 와요. 저희 긱스를 요청했는데 풀스콜스가 올 것 같고요. 옆에는 완다그룹, 중국의 완다그룹이 스페인 A팀 마드리드의 구단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명이 오고 끝에는 중국의 스타 중에 축구가 잘하는 스타가 앉아요. 오른쪽에는 아인토벤이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여하튼 우리 한국에서 축구구단에서 가고요. 2군데가 중국 축구단이 3군데가 앉습니다. 그래서 1등한 친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1년 축구 유학을 보내줍니다. 풀 지원을.